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계속되는 하락장에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요 며칠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한때는 아파트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다가 또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코인 투자 열풍이 불며 바야흐로 우리는 투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투자의 시대에 떠밀려 내몰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지독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몇 년째 식을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경제가 위협받는다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은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으며 정확히 1년 전인 2020년 7월 20일 109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은 올해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3,5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을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시장에 넣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두었다면 초저금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은행에 넣어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투자의 세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다고 모두가 돈을 벌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보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투자 방식에서 결정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보유기간을 몇 년에서 10여 년까지도 바라보거나 최소 1, 2년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매입을 합니다. 부동산도 단타를 한다는 투기꾼도 있지만 그건 보통의 경우는 아니니 논외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면 어떻게 투자하시나요? 요즘은 모든 것이 모바일로 매수매도가 쉽게 이루어지니 하루에도 12번의 시세를 확인하게 되고 손가락이 매수매도 버튼에 맴돌며 근질근질해집니다. 물론 단타를 진짜 잘하는 고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도 있기 때문에 잦은 매수매도로 돈을 잘 벌고 계신다면 제 말씀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돈을 버시면 됩니다.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잦은 매수매도를 통해 돈을 번 것보다 잃은 돈이 더 크거나 잃지도 벌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수준이라면 자신의 투자 방식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한번 매수하면 쭉 기다리는데 왜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가만두지를 못할까요? 저는 투자에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오르는 종목에 덥석 올라타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손실이 두려워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잦은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 영상에 올라온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님이 만드는 영상은 오히려 XRP 투자자들에게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미들이 행복회로로 슈퍼홀딩하면 세력들은 올려주지 않습니다. 리플 가격이 왜 안 오를까요? 가격은 개미들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올려주는 거지. 돈을 벌고 싶으면 개미를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리플사의 알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플에 투자하는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이 댓글을 보고 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은지 느꼈습니다. 개미들이 행복회로로 슈퍼홀딩하면 세력이 리플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물론 지금까지의 리플 가격 흐름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개미들이 리플을 슈퍼홀딩하고 있어서 세력이 올려주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세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XRP를 세력이 올려주는 그날을 기다리며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증권 여부의 소송 이슈에 휘말린 XRP가 합의든 승소든 결론을 짓는다면 그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XRP의 가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 리플의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면 XRP의 존재 이유는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XRP의 그 존재의 가치의 입증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리플 가격을 장난칠 수는 있어도 리플의 대세의 판도를 세력이 좌지우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리플이 그런 존재였다면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력의 손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면 잡주나 잡코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 댓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플 가격이 빨리 올라야 나도 빨리 돈을 버는데 개미들이 자꾸 들고 있으니 세력이 안 올리는 것이다. 투자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개미들이 빨리 털고 나가야 세력이 리플 가격을 올려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리플의 가격 상승 이유를 세력에게서 찾을까요? 유럽 증권계 투자의 대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최후의 역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서문에 그가 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몇 종목 산 다음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저는 저 격언에 말한 국제적인 우량주로 XRP를 선택했고 몇 년 동안 푹 자게 만든 수면제는 바로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국제적인 우량주를 만드세요. 전 XRP를 선택했지만 저의 선택이 어쩌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하는 유망한 암호화폐나 좋은 주식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안목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국제적인 우량주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몇 년을 푹 자게 만들어줄 수면제인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매수 매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 가치가 입증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뿐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에 있어 한 가지 더 필요한 덕목은 선택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물론 그건 역시 마음의 여유에 포괄적인 의미로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렵고 투자를 통해 돈을 벌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선택한 장기 투자가 성공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부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수년째 리플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모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자의 시대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투자를 결심하셨다면 먼저 마음의 여유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가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실질적인 수익면으로도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자에 관한, 암호화폐에 관한, 리플에 관한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몇 분께서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댓글로 간간히 들려주셨는데요. 그것을 보는 저도 자극도 되고 더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자가 되는 길, My Way.